네, 방송 언어 6주 2차 시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우리 이제 그 소리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4.2.5 경음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음화 현상은 사실은 가장 이제 그 표준 발음법에서 혼란이 많고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 특히 이제 사이시옷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특히 사이시옷 같은 경우는 좀 외워야 하는 부분들, 지금 23항이나 24항, 25항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 습득의 시기에 정말 이제 자동적으로 외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초등학교 이제 그야말로 10살 이전에, 만 12세를 언어 습득의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 습득이 된 경우라 거의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내재된 그런 어떤 언어 지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시옷의 경우에는 역시 되게 혼란스럽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런 유우마이의 20항과 관련되는 그 예외 조항처럼 좀 변화의 와중에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교재 4.2.5는 105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 자료 3쪽을 함께 봐주면 되겠습니다. 제23항은 평폐세음대의 자동적 경음화의 경우이고, 제24항과 25항은 용언어간말 뒤의 비자동적 경음화의 경우예요. 여기 물론 자동적 경음화, 비자동적 경음화, 뭐 책에도 소개 안 된 좀 어려운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자동적 경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23항의 경우를 보면 국밥의 경우처럼, 우리 한국어에서는 소위 말해서 폐세음을 발음할 때 파열을 시키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또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깍 이렇게 폐쇄를 시키질 않아요. 폐쇄를 시키지 않는 폐세음들은 공기를 개방하지 않는, 파열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음일 때는 국이 이렇게 돼서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공기를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를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발음을 하거나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국 혹은 국밥처럼 개방을 시키지 않아요. 공기를 안 내보내요. 자,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되죠? 자, 해보세요. 근육 긴장이 수반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못 느끼는 기압이지만 어떤 공기 내 압력이 높아져요. 구강 내 압력 혹은 비강 내 압력이 높아져서,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주변 근육이 긴장을 하니까 뒷소리가 긴장하는 소리, 즉 경음으로 실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너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국어국문학과 학생들 중에 내 수업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단 내가 굳이 이런 의문론적 표현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23항과 24항이 여러분들이 경음화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 12세 이전에 언어 습득의 시기에 자동적으로 외워져서 뭐 기계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동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는 전혀 달라서 23항의 경우에는 오토매틱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좋은 기관상의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뭐 공기가 개방되지 않으면서 근육 긴장이 수반되고 그 긴장이 후행 자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그런 어떤 뭐랄까 좋은 기관상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 반면, 24항과 25항 같은 어떤 그 특별한 이제 유성자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니은이나 미음과 같은 공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음들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토매틱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얘를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23항에서 받침, 네, 이제 얘네들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소리죠. 네, 연결되는 소리들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 헷갈릴 것은 하나도 없고, 넙죽하다, 넙으로 발음하는 거 알죠? 읍졸이다, 갑지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고, 24항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24항의 경우에는 이게 다 니은이나 미음 같은 경우, 이런 소리들은 굳이 경음화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 24항의 다만항을 보면 알게 됩니다. 신고, 껴안다,
안고, 얹다, 삶고, 더듬지, 담고, 점지. 원래는 경음화가 아니라 유성음화가 되는 것이 더 맞아요. 다만항에 보면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그렇죠.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명사, 파생, 점이사 기를 붙여볼까요? 서로 껴안기, 머리 감기, 굶기로 했어. 물건 옮기, 병 옮기. 이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때는 경음화가 실현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성적인 자동적 요인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이 잘 쓰고 있죠? 네, 이제 그거는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이전에. 그래서 모국어는 내가 어떻게 걔를 습득했는지 알 수 없어서 습득, 액퀴지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배우는 언어들은 외국어로 제2외국어로 배우게 되니까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 액퀴지션과 랭귀지 러닝이 이렇게 들어가는 품이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막 젊은 엄마들이 막 저기 캐리어 끌고 다니게 하면서 영어 학원 막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언어 습득의 시기에 모국어가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두 언어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언어 습득에 제대로 된 언어 습득에 실패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큰 문제가 생겨요. 물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그런 방면에 뛰어나서 스스로 알아서 잘 습득해주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걸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24항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2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된소리로 발음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네. 네, 일단 이 23항, 24항, 25항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규정에 대한 선생님이 뜬금없이 자동적, 비자동적 얘기해서 헷갈리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거나 헷갈리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26항 이제 한자어의 경우에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강의 자료 4쪽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105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재 105페이지와 강의 자료 4쪽입니다. 이 경음화와 관련되는 그 표준 발음법 규정은 우리 교재 339쪽에서 341쪽에 있으니까 각자 참고해서 보도록 하죠. 26항에 보면, 자, 얘들을 한번 먼저 보세요. 갈등 아니죠. 발동이죠. 발동 아니죠. 절도 아니죠. 그쵸? 아, 그러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자어의 경우에, 자, 예를 들면 결전의 날이 왔다 할 때는 결전이죠. 근데 결국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경음화 안 되죠. 결단할 때는 경음화가 되죠. 그쵸? 예를 들면 발달, 경음화, 발발, 경음화 안 돼요. 몰랐죠? 네. 왜 난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이전에 잘 배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26항에 보면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기는 해요. 이런 경향을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결단, 발전, 발달, 발발, 그쵸? 발병, 이렇게 돼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놀랍죠? 이런 경향성은 분명히 있는데 역시 또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언어에는 규칙성이 있어요. regularity가 있어요. 근데 rule mechanism, 그러니까 regularity와 rule은 굉장히 다르죠. 규칙성은 있어요. 중구난방 지 혼자 지멋대로 아주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항상 또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언어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인간과 관련이 있죠. 인간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언어가 만약 예외조차도 존재하는 룰, 전형적인 인풋, 아웃풋, 환경 조건만 맞는 인풋,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룰 메커니즘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게 있을까요? 아주 똑같을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다고 보고는 있지만
다만 항목에서만 봐도 뭐 허허실실, 절절하다 뭐 이렇게 예외가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실제 발음 현실에서는 교재는 106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106페이지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나의 유형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리을로 끝나는 한자목 골세포 이러지 않죠. 별세게 이러지 않죠. 또 리을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 한자어에 또 이렇게 경찰대 아니죠. 경찰대. 참 이런 걸 또 찾아내네. 이런 아마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뭐 그렇구나 이러겠지만 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또 일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되어서 이제 또 입력이 되고 이래야 뭐 4차 산업혁명도 되는데, 네, 이런 데이터들의 처리가 참 쉽지 않아요. 언어 자료의 데이터 처리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예외는 예외야. 근데 예외도 규칙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한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27항입니다. 27항은 역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음화가 실현된다라고 학교문법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만은 역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예외들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네, 그래서 27항에 보시면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치읓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얘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할 것을, 갈 때가. 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물론 만날 사람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기도 하죠. 예외에서 배우겠지만, 네. 그 다음, 끊어서 말할 때는 당연히 할 것을 받아쓰기 한다고 생각해봐요. 만날 사람. 당연히 이제 경음으로 발음하지 않겠죠. 붙임에서는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뭐뭐 할 걸, 할 밖에 마찬가지입니다. 표기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반면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돌아갈 꼬향이 아니고 마실 뽀약도 아니고 구경할 건물도 아니고, 자, 이 경우에는 이 가번의 경우에는 의존명사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음화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날 사람의 경우에는 보면 만날 그 사람, 이사할 집 그럼 경음화가 되지만 이사할 새 집 해서 그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개입을 하게 되면 역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지금 강의 자료 하단에 이제 그 제28항 이야기가 나와 있고 107페이지에 교재 107페이지에 28항을 역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에서 경음화가 가장 많은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보면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세종대왕은 처음에 사이소리 현대국어에서의 사이소리는 이제 복합어 합성어를 만들 때만 들어가지만 중세국어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사이소리로 시옷만을 쓰기로 하지 않았어요. 기역도 있었고요, 뭐 디귿도 있었고요, 뭐 니은도 있었고요, 반치음도 있었어요. 사이소리 중에 하나가 시옷 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이소리 가운데 나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헌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훈민정음 언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국 시옷으로 고정하기로 했어요. 왜 시옷으로 고정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앞서도 말했지만 참 시옷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소리의 하나인 사이시옷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이 예를 든 이유는 발음이에요. 사이소리. 경음으로 발음하라고 사이시옷조차도 넣은 사이소리. 경음으로 발음이 되죠? 그러나 사이시옷에는 시옷 표기도 없고 경음화도 되지 않습니다. 복잡해로 시작하는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것은 형태론에서 어떤 그 내부 구조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요. 언제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데 발음의 문제도 얽혀서 사이시옷 가지고 학위 논문 쓰려면 통과 안 되려고 작심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8항을 함께 봐주도록 4쪽의 28항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일단 28항에서 이제 규정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규정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있어야 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이제 된 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니까 표기가 없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표기가 없죠. 28항의 경우는 표기가 없으니까 발음해서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밑에 선생님이 그 강의 자료 5쪽 28항 하단에 써놨죠. 5쪽에 보면 이 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형격 기능의 사이시옷을 포함한 합성어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관형격이다. 아마 여러분들 포기할래요,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합성어를 판단하는 것 같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눈동자, 사실 여기 소개된 얘들은 여러분들이 관형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사이에 산세 이런 사람 없고, 손재주 이러는 사람 없어요. 길가 이러는 사람 없고, 모두 경음 발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발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습득의 시기에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교재 108쪽으로 좀 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학자들은 사이시옷이 그러니까 이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표기가 되던 안 되던, 그러니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지금 사이시옷과 사이소리를 보는 것처럼 시옷이 표기가 되든 안 되든 이제 관형격의 기능을 하는 이 합성어를 판단하는 문제에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지게 되어서 108페이지와 108페이지에 보면 이제 김창섭 선생이라는 분이 1999년에 사이시옷 출연 조건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출연 조건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9페이지에 가보면 저 출연 조건의 예외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볼까요? 108페이지 사이시옷의 출연 환경, 아침밥처럼 A가 B의 시간, A가 B의 장소, A가 B의 소유주, A가 B의 용도, 이럴 때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표에서는 108페이지의 두 번째 이제 그 회색 블락이 있죠.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얘들이죠. 다행히 안 들어갔어. 경음으로 실현이 안 돼요. 반달, 뱀장어. 그러네요. 그러나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구별에는 예외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즉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할 환경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 A가 B의 시간에는 가을, 봄부채, 동지쭉, 산토깨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고 경험화도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109페이지에 가봤더니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들어가. 머릿돌. 아니 왜 들어가냐고. 하다못해 머릿돌 같은 경우는 시옷 표기까지 있습니다. 판잣집도 마찬가지죠. 표기까지 있어요. 자, 결론은 뭐냐?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준다면 한글 맞춤법과 이게 굉장히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또 이 표준 발음법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사이시옷은 경음으로 발음이 나는 경우와 니은으로 발음이 나는 경우,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발음과 관련되는 현상까지,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될 때도 있고 표기가 될 때도 있고, 또 그 발음이 경음으로 발음 날 때도 있고 니은으로 덧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시옷과 관련되는 그런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공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포괄적으로 함께 정리해서 좀 단순 암기 길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나름대로 예외가 있을 망정 또 어떤 규칙성도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4.2.6 음의 첨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음의 첨가 부분은 이제 그 341쪽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29항은 니은 첨가에 가는 것이고 30항은 사인시옷의 발음에 그런 관한 거예요. 역시 또 사인시옷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니은 첨가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 강의 자료에는 지금 그 조항을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341쪽, 교재의 341쪽 잠깐 보도록 할까요? 교재의 341쪽의 하단 제7장 소리의 첨가 부분을 보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야, 요요인 경우에는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니냐녀뉴뉴로 발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솜니불, 혼니불, 막닐 뭐 이런 예들이고 다말 항목을 보면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니죽이 표준 발음이지만 니은을 첨가시키지 않고 이죽이죽. 야금이 맞지만 그냥 첨가시키지 않고 야금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니은이 첨가된 다음에 그 니은 소리를 리을로. 그러니까 들릴이 되는 니은은 니은이 첨가되고 다시 유음화가 된 거예요. 부침일. 솔립이겠죠? 니은이 첨가된 후 유음화가 돼서 솔립이 되는 거죠. 설릭다도 니은이 첨가되고 다시 유음화가 돼서 설릭다. 네. 그 다음에 두 단어를 부침이도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뭐 내가 한 일 이때도 옷 입다 그렇죠. 옷 입다도 가능을 이제 그때는 니은을 첨가시키지 않고 이제 그냥 연음을 시키는 거죠. 옷 입다. 36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발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36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36입니다. 그 다음에 삼연대라고 하는 이 경우는 삼연대도 가능하죠. 삼연대. 먹은 엿, 할 일, 뭐 잘 입다. 자립다가 가능하네요. 이 경우에는 자립다. 그 다음에 26 안 되죠. 26 이상하죠. 1년대, 먹을 엿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이 또 있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니은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625. 참고로 말하면 옛날 어른들 중에 625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3.1절, 송별연. 이거는 송별연이라고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별연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송별연도 가능하고 등용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등용문이야. 등용문.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도 국어학자고 이런 심의에 개입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얼렉트라고 해요. 개인어라고 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언어의 세대 차이가 있지만 언어마다 단어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는 있죠. 근데 나의 개인어와의 차이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뭐랄까요,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니은 첨가에 관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제 그 강의 자료에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제 30항 네. 자, 교재의 110쪽이고요. 교재의 110쪽이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 5쪽입니다. 자, 그 문제의 이 사이숏입니다. 네. 자, 30항은 사이숏의 발음에 관한 것으로 표기된 사이숏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용도로 쓰이고 더불어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숏이 뒷소리가 폐쇄음이 올 때는 경음화가 되지만 모음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뒷일 이런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숏이 붙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을 한다. 그래서 1번 네, 강의 자료 5쪽을 봐주세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사이숏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숏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넷가, 샛길, 샛길. 글쎄요, 뭐 실제로 이 시옷이 단독 발음을 하면
옷, 우리가 이제 사이시옷이 아는 경우, 옷, 뭐 이런 경우 디귿 발음이 되니까 요렇게 수의적인 발음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발음할 때 시테이션 폼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뭐 콧등, 깃발 뭐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2번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콧날가 시옷이 디귿으로 중화된 후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된 거죠. 콧날, 그 다음에 아랫니, 그쵸? 그 다음에 툇마루, 그 다음 뱃머리가 두 가지 음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시옷 뒤에 이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나뭇잎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나뭇잎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이시옷을 중화된 디귿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된 닙이 있는 거예요. 나뭇잎.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니은 첨가 현상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 그 다음에 비음화까지 거쳐서 나뭇잎. 실제 발음은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니은, 니은으로 덧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니은으로 베갯잎, 그 다음 깻잎, 나뭇잎, 도리깻열, 뒷윷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옷이 사이시옷이 디귿으로 중화되고 첨가된 니은 앞에서 다시 비음화가 되는 그런 두 개의 음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이시옷의 발음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시옷이 정말 얼마나 복잡하냐면 표기가 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경음화가 되는 경우,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 니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모두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소리 관련 그 강의 교재 6쪽으로 가주도록 하세요. 6쪽 첫째 줄입니다. 사이소리 관련 표준 발음법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동일한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관역교 표제안인데 이제 그게 합성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합성어 안에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표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표준 발음법에서는 제28항, 제29항, 제30항, 지금 맞춤법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사이소리 관련 표준 발음법. 제28항은 사이소리 현상이 표기로 드러나지 않고 된소리 발음으로만 실현될 때를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들 28항 기억나죠? 그 교재 107페이지에 보면 문고리, 눈동자, 신바람, 산새, 손재주. 그래서 이게 이제 관형격 표지가 들어가는 그 상황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김창석 1996에서는 뭐 A가 B의 시간, A가 B의 장소 등등 했는데 예외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29항은 솜니불처럼 사실 이제 솜니불도 소미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솜니불처럼 역시 사이소리 현상이 표기로 드러나지 않고 이번에는 니은만이 첨가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발음은 달라요. 발음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소리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9항은 우리 앞에서 이제 지금 방금 봤던 우리 지금 그 강의 자료는 없지만 20항에서 솜니불 뭐 다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에서 봤었어? 391페이지에서 봤던 그 예들을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봤던 30항은 사이소리 현상을 사이시옷으로 표기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대. 그러니까 가장 명백하죠. 30항이. 사이시옷도 표기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8항과 29항이 굉장히 이제 특히 국어학적인 지식이 없고 국어 조금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피곤한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8항은 이게 경험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되고 29항은 니은이 첨가되지만 실제로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형태론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면 제30항은 표기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지만 된소리
혹은 디귿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또 니은이 첨가되는데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니은 니은으로, 그쵸? 뭐 비음화가 됐건 니은이 첨가가 됐건 표면 발음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경음으로 나는 것, 디귿이 첨가되는 것 1번 조항이었고 제30항 1번 조항이었죠. 2번 조항에서는 니은이 하나 나는 것, 3번 조항에서는 니은 니은으로 두 개가 나는 것, 이렇게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3부가 얘기가 또 어떻게 이번 주는 주제별로 딱딱 잘 끊어져서 좋네요. 네, 그러면 2차 시는 드디어 이제 구어 합법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도록 하고, 구어합법 얘기는 일단락을 하도록 하고, 3차 시 수업에서 제3부로 넘어가서 이제 문어합법 얘기, 이제 자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막 얘기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론적인 얘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했고요.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